요즘에 보면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또 우리 다 핸드폰 가지고 있죠.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도 스팸 문자들 너무나 많이 옵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경험 많이 했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겠다고 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핸드폰으로. 저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책이나 교재를 판매하지도 않아요. 또 돈을 받고 하는 유료 강의도 절대 안 합니다. 누구에게도 단 1,000원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을 통해서 돈을 벌 그럴 생각 추호도 안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돈을 누구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하거나 보통 그 기사들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런 뉴스 기사들 보면 현금을 은행에서 차려서 길에서 보이스피싱 그렇죠? 관련자들한테 현금 몇천만 원씩 막 넘겨주고 그래요. 누구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하거나 또 온라인으로 개인에게 송금하는 일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수와 매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 이름의 계좌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뭐 거의 모든 분들이 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죠. 저 또한 아침에 일과가 간밤에 미국 증시 확인하고 또 네이버 메일 열어봅니다. 오늘 저에게 온 메일이에요. 국세청에서 이메일이 왔더군요. 국세청? 세금 아닙니까? 당연히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라는 제목이에요. 가산세면 세금을 제때 안 내면 10%, 20% 가산세를 추가해서 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무슨 국세, 지방세, 무슨 세금, 또 무슨 뭡니까? 뭐든지 저는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밀릴 이유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종합소득세 가산세가 안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계산을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눌렀어요. 저는 뭐 이런 지방세든 뭐든 이 밀린 적이 없으니까 흥분을 한 거죠. 아니 나 돈 밀린 거 없는데 또 세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히 계산하는데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또 비밀번호 로그인하라고 그걸 눌렀더니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로그인하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저도 당했습니다. 국세청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로그인했어요. 그래서 국세청 사이트에 또 들어가더라고요. 공용인증 어쩌고 나오길래 복잡해서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런 게 복잡해져요. 젊었을 때는 무슨 뭐 가전제품이고 뭐 사면은 사용 설명서 그런 거 나오죠. 그쵸? 무슨 주로 가전제품 사면은 설명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다 읽어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더라도 귀찮아서 못 읽어보겠어요. 지금은 이제.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안 하고 제 아들이 보통 다 해주거든요. 귀찮다 보니까 직접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는 제 아들과 담당 세무사 사무소에서 거의 다 이제 알아서 해주죠. 그래서 오전에 제 담당 세무사 사무소에 알아보니 국세청에서 온 것도 없고 세금 빌린 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싱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당하는 거 보면 전부 당한 건 없지만 어쨌든 네이버에 아이디와 비번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꿨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 비번을 바꿨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쓰는 비번으로 은행 인증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지금은 아이디 비번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각종 사이트에. 그러니 완전히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털리면 문제 커질 것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대부분 OTP 사용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 주식 투자하죠. 증권사는 OTP 사용 안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로만 그냥 넘어가죠. 증권사는 비밀번호가 간단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뚫릴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메일을 통해서 링크 클릭을 해서 안내받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나는 안 당해. 나는 뭐 얼마든지 난 저거 뭐 당하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보시면 국세청 같은 경우 이런 GOKR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죠. 국가기관 사이트는 대부분 GOKR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이메일 나중에 보니까 뒤에 온라인이라고 이상하게 돼 있더군요. 이게 바로 뭐 중국이라든지 가짜 사이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네이버 전자문서라고도 있습니다. 네이버 전자문서는 안전하게 완전히 인증된 후 네이버에서 보내기 때문에 열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은 아무나 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메일 같은 거 가끔 열어보시면 스팸 메일 엄청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냥 뭐 스팸으로 다 분류하거나 뭐 지워버리면 되죠. 이메일에서 오는 이런 것들 절대로 함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클릭해놓고선 여러분들께 절대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뭐 당한 적은 없고 또 피해받은 적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오랜만에 덕분에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또 이증 보안, 2차 뭐 보안을 하더군요. 2차까지 해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로 들어갔는데 전자문서에는 이런 내역이 세금 내라고 가산세 내라고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거 당한 거구나 하고 놀랬죠. 또 기사들 하나 보면 어떤 사람이 인천에서 10억을 날렸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올 2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 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현금 10억 원을 받아서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인, 가상화폐, 코인을 팔겠다면서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을 했고 현금 10억 원을 받아서 승합차를 타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 10억 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서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친 사람들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사실 10억이면 평생 살면서 모은 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당하신 분들이 일부는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살면서 점점 지능화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우리 신림가족 누구든지 아무도 절대 당하지 않고 절대 어디다 돈 보내지 마세요. 누구 만나서 돈 주지 마세요. 꼭 내 계좌에서 내가 직접 클릭하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투자 생활을 합니다.